밥만 먹으면 트림이 나오고 목구멍이 따갑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응급실입니까? 가슴이 너무 타는 것 같아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요. 빨리 와주세요. 식사 후 찾아오는 그 불편한 트림과 가슴 쓰림.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당신의 식도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질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계시는데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온 최민수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달 오후 2시 응급실로 실려온 65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6개월 전부터 식사 후마다 트림이 자주 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최근 2달 사이에는 밤에 자다가도 목구멍으로 신물이 올라오고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음식을 삼킬 때마다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의 딸이 이상하다 싶어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증 역류성 식도염의 식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거든요. 식도 하부에는 발해식도라는 전암 단계의 병변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를 몇 달만 더 방치했다면 식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할 수 있었고 현재는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밥을 먹고 나면 자꾸만 트림이 나오고 가슴 아래쪽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트림이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을 스스로 관리하는 놀라운 방법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하부식도 괄약근의 기능 저하예요. 위와 식도 사이에는 문처럼 열고 닫히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작년 여름에 58세 박철수 씨가 이런 문제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평소에는 별 증상이 없으셨는데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던 시기에 매일 과식을 하시고 곧바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점점 약해졌고 결국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셨어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과 과식이 괄약근 기능을 떨어뜨린 거였죠. 두 번째는 복부 비만입니다. 배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위를 압박해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쉬워져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배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젊을 때처럼 운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활동량도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어요. 작년 가을에 62세 이순자 할머니가 이런 경우셨어요. 키는 155cm인데 체중이 70kg까지 늘어나셨거든요. 특히 폐경 이후에 배 둘레가 급격히 증가하셨는데 그때부터 식후마다 트림과 가슴 쓰림이 시작되었어요. 병원에서 복부 CT를 찍어보니 내장 지방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고 위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체중 감량과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한 후에야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죠. 8kg을 감량하시는데 4개월이 걸렸는데 체중이 줄어들수록 트림도 줄어들고 가슴 쓰림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식습관 문제입니다.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커피, 탄산음료, 술, 초콜릿, 민트 같은 음식들은 하부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역류를 유발할 수 있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67세 정명호 씨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혈압약을 드시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매일 아침 공복에 진한 블랙커피를 두세 잔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거기에 저녁에는 소주 한두 잔씩 드시고 야식으로 라면이나 치킨을 자주 드셨어요.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서 위산 분비가 과도해지고 관략근도 약해져서 심한 역류 증상이 생긴 거였죠. 커피와 술을 끊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신 후 2달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아침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대체하시고 저녁 식사도 7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약물의 영향이에요. 일부 고혈압 약물이나 천식 약물, 진통제 중에는 하부식도 관략근을 약하게 만들거나 위 점막을 자극해서 역류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새로 약을 바꾸신 후에 트림이나 속 쓰림이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60세 장미영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관절염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계셨는데 약을 먹기 시작한 지 2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식후마다 속이 쓰리고 트림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더니 진통제가 위 점막을 자극하면서 위산 분비를 증가시킨 게 원인이었어요. 약을 위 점막 보호 효과가 있는 다른 계열로 바꾸고 위산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통증도 잘 조절되고 역류 증상도 없어지셨죠. 다섯 번째는 식도 열공 탈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횡격막의 구멍이 넓어져서 위의 일부가 가슴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관략근이 제 역할을 못해서 역류가 쉽게 일어나거든요. 72세 최영수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몇 년간 역류 증상으로 고생하시면서 여러 약을 드셨는데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으셨거든요. 상부 위장관 내시경과 바륨 검사를 해보니 위의 일부가 횡격막 위로 올라가 있는 열공 탈장이 발견되었어요. 이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수면이 부족하면 위장관의 회복 기능이 떨어져요. 특히 야간에 역류가 생기면 식도가 장시간 위산에 노출되어서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55세 김혜숙 씨가 이런 악순환을 경험하셨어요. 자영업을 하시면서 새벽까지 일하고 하루 4~5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생활이 2년 정도 계속되었거든요. 스트레스도 심하고 수면도 부족하다 보니 위산 분비가 과도해지고 밤에는 역류 증상 때문에 잠을 더 못 주무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생활 패턴을 조절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최소 7시간은 주무시려고 노력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과 가벼운 산책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원인 외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식도 협착이나 식도암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처음에는 고기나 밥 같은 단단한 음식만 걸리는 느낌이 들다가 점점 진행되면 국물이나 물도 넘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68세 이철민 씨가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6개월 전부터 밥을 삼킬 때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2달 사이에 체중이 5kg이나 빠지고
고기는 아예 못 드실 정도가 되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 중부에 진행된 식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많이 호전되셨지만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훨씬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경우였어요. 이철민 씨는 평소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셨고 역류 증상도 10년 넘게 방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성적인 역류로 식도 점막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서 암으로 진행된 거였죠.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2kg 이상 체중이 빠진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식도암이나 위암의 경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 없이 체중만 서서히 감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64세 박영희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3개월 동안 8kg이 빠지셨는데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없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너무 마르셨다고 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이와 식도 경계 부위에 조기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내시경 점막 절제술로 완치되셨어요. 세 번째는 피를 토하거나 검은색 변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는 식도나 위에서 출혈이 있다는 신호예요. 식도 정맥류 출혈이나 심한 식도궤양, 위궤양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간경화를 앓고 계시던 70세 송기철 어르신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평소 역류 증상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선홍색 피를 토하시고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가족이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식도 정맥류가 터진 상태였습니다. 응급 내시경으로 지혈술을 시행해서 다행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 가슴 통증이 심하거나 숨이 차는 경우예요. 역류성 식도염의 통증이 심장 질환의 통증과 비슷할 수 있어서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특히 고령이시거나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61세 김대현 씨가 바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평소 역류 증상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가슴이 심하게 조이고 식은땀이 나면서 호흡이 곤란해지셨거든요. 처음에는 역류 증상이 심해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어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심전도와 심장 효소 검사를 해보니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심장 중재 시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단순히 역류 증상으로만 생각하고 집에 계셨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던 경우예요. 다섯 번째는 목소리가 쉬거나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만성적인 역류로 인해 후두와 성대가 자극을 받으면 목소리 변화나 마른 기침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이 지속되면 후두암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66세 조미숙 씨가 이런 증상으로 오셨어요. 6개월간 목소리가 쉬고 밤마다 마른 기침을 하셔서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약국 약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오셨는데 후두 내시경 검사 결과 성대와 후두에 만성 염증 소견이 보였어요.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를 해보니 밤 동안 심한 역류가 있었고 위산이 후두까지 올라와서 자극을 주고 있었던 거죠. 적극적인 위산 억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 후 3개월 만에 목소리도 돌아오고 기침도 멈췄습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절대 단순한 역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특히 50세 이상이시고 흡연이나 음주 경력이 있으신 분들, 역류 증상이 10년 이상 지속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역류 증상이 있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중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절대 눕지 마시고 상체를 세워서 앉거나 서 계세요. 중력이 위산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도와주거든요. 특히 식후 최소 3시간은 눕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밤에 증상이 있다면 침대 머리 쪽을 15cm에서 20cm 정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만 높이는 게 아니라 침대 자체를 기울이는 거예요. 침대 다리 밑에 벽돌이나 두꺼운 책을 받쳐서 경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침을 자주 삼키는 것입니다. 침에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중탄산염이 들어 있어요. 증상이 있을 때 껌을 씹거나 의식적으로 침을 자주 삼키면 식도에 남아있는 위산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팁이 있어요. 무설탕 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설탕이 들어간 껌은 오히려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민트향 껌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민트는 하부 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찬물이나 우유를 조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은 일시적으로 위산을 희석시키고 우유는 식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위가 팽창해서 오히려 역류가 심해질 수 있으니 한 번에 한두 모금씩만 천천히 드세요. 우유를 마실 때는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온도가 좋아요. 너무 차가우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너무 뜨거우면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지 우유보다는 저지방 우유나 탈지 우유가 더 좋습니다. 지방 함량이 높으면 위 배출 시간이 길어져서 역류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제산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산제는 즉각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일 뿐이에요. 증상이 자주 반복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산제를 선택하실 때는 액상 형태가 정제보다 빠르게 작용해요. 그리고 복용 후 1시간 정도는 눕지 마시고 활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이 위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가볍게 걸어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는 깊은 호흡과 이완 운동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괄약근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증상이 있을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5분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을 할 때는 배에 손을 올려놓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하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위장관의 긴장도 함께 풀어줍니다. 여섯 번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위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어려워져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의 내용물이 식도 입구 쪽으로 쏠려서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가족들에게도 추천하는 예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량과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하루 3끼를 꽉 채워 드시기보다는 5끼에서 6끼로 나눠서 소량씩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특히 과식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위가 팽창하면 괄약근에 압력이 가해져서 역류가 쉽게 일어나거든요.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껴지면 수저를 놓으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커피, 홍차, 탄산음료, 술, 초콜릿, 민트, 토마토, 감귤류,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은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한 피하시거나 드셔야 한다면 소량만 드세요. 대신 바나나, 멜론, 사과, 배, 귀리, 현미, 닭가슴살, 생선, 달걀 흰자, 저지방 유제품 같은 음식들은 역류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특히 생강차는 위장 기능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비만은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예요. 체질량 지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시고 특히 배 둘레를 줄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목표예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식후 바로 운동하시면 역류가 악화될 수 있으니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복압을 높이는 운동, 예를 들어 윗몸 일으키기나 무거운 물건 들기 같은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처럼 복압을 덜 올리는 운동을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꽉 조이는 옷을 피하는 것입니다. 벨트를 너무 꽉 조이거나 타이트한 바지를 입으면 복압이 올라가서 역류가 생길 수 있어요. 편안한 옷차림을 하시고 특히 식사 후에는 벨트를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거들이나 보정 속옷도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는 절대 조이는 옷을 입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흡연은 타액 분비를 감소시키고 하부식도 관략근을 약화시켜요. 음주도 마찬가지로 관략근 기능을 떨어뜨리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배와 술을 끊으셔야 해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장관 운동을 변화시켜서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시고 역류 증상이 오래되신 분들은 1년에서 2년마다 한 번씩은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발의 칡도나 초기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상이 있는데도 참고 지내시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면 식도 협착, 발의 칡도, 식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둘째, 베개만 높이고 자는 것입니다. 베개만 높이면 목만 꺾이고 복압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요. 침대 자체를 경사지게 만들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넷째, 제산제를 장기간 임의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제산제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아요. 증상이 자주 반복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식후 바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식사 직후 운동하면 위의 내용물이 흔들리면서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최소 2시간은 기다리신 후에 운동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특히 위험 신호가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후 김영희 할머니가 외래로 오셨을 때 이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서 규칙적인 소량 식사, 자극적인 음식 회피, 체중 감량,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서 식도 상태를 확인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사량 줄이기,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식후 3시간은 눕지 않기, 체중 관리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밤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역류 증상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